중간에 놓친 번호 있으면 불러주시고. 자, 뭐야? 남자 3명, 여자 3명, 총 6명을 교실에서 도서관으로 갈 때 뭐 도착하는 순서 짜달래. 맞지? 근데 남자가 연달아. 뭐야? 연달아. 다른 말로 뭐야? 이웃했어지. 남자 셋, 시윤아! 여기. 남자 셋 이웃하세요지. 그래서 남자 셋은 뭐해? 묶어. 그리고 여자 3명과 함께 나열하면 되겠죠. 몇 팩? 전체 4팩처럼 뭐야? 근데 그때 남자들끼리는, 지들끼리는 뭐 해요? 순서를 다시 짜야죠. 100. 네, 답은 144. 어때요? 정말 쉽죠? 여보세요? 됐죠? 오케이. 634번. 말이 조금 바뀌었더니 질문이 나와요. 이거는 약간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워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상황 간다. 어떤 학급에서 번호가 1, 2, 3, 4, 5, 6, 7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 걔네들이 1, 2, 3, 4, 5, 6, 7 역시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나눠 가집니다. 근데 3명은 자신의 번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 자, 따로따로 하자. 결국 7명에 대해서 다 뭔가 제한 조건을 걸어버렸다. 맞지? 근데 3명은 뭐? 자기 자신.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 누구? 7명 중 3명.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수형됩니다. 뭐요?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방법. 면접 끝나고 자기 자신의 수험표를 가져가지 않는 방법. 끝. 뭐야? 4명짜리 기억나? 2명이었으면 몇 가지? 한 가지. 3명이었으면 몇 가지? 2가지. 4명이었으면 몇 가지? 9가지. 5명이었으면 몇 가지? 44가지. 끝.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5 곱하기 9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45, 39, 27. 답은 315. 알았나요? 네. 요런 거 풀 때 수영도의 가지수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겠지. 물론 만약에 서술에 나와야 돼. 그 4명을 A, B, C, D라고 하고 뭐 카드를 스몰 A, B, C, D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지 않은 거, 자기 자신의 카드를 가져가지 않은 거 수영도 9개 그려주면 되겠지. 알았죠? 아이 아파라. 83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뭐 지금 신혜처럼 혹시 밀렸던 숙제 또는 내가 지난 숙제에서 뭐 몇 개를 빠뜨렸었는데 고난도라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풀었었다가 이번에 풀었는데 추가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알았죠? 오늘이 마지막 마플 숙제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가보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2장.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가 총 4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온전한 정사각형 모양을 2장을 붙여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짜리 모양을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요런 식으로 하나, 요런 식으로 하나 붙여서 뭐 해주세요? 총 요 창문 4개를 다 시트지를 빈틈없이 붙여주세요. 그럴 때 그림이는 예시다. 근데 너네 책에는 이거 지금 빗금 쳐져 있냐? 아, 어? 뭘 내니오야? 돼 있는데? 그림 2번 돼 있네. 그래. 아, 그림 2번에 그래 잘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맞나요? 자, 그러면 뭐부터 또 고르자? 방금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뭐 했어? 자기 자신의 수험표가 아니라 뭐였지? 방금 문제? 어쨌든 자기 자신 거 3명 먼저 골라주고 다른 사람 거 가져간 4명 따로 계산했던 것처럼 창문 4개 중에서 온전한 시트를 사각형 모양의 시트를 붙이는 거 먼저 뭐 해보자? 2개 골라보자. 4C에 2. 맞죠? 또는 그게 서로 다른 시트장이잖아. 시트장은 뭐야? 서로 다른 시트지면은 P가 될 거고 서로 같은 시트지면은 C가 되겠지. 자, 뭐래? 정사각형 모두 노란색이다. 아, 노란색들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뭐야? 4개 중에 2개 고르기. 만약에 근데 정사각형 모양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이었다면 4P의 2 혹은 4C의 2 곱하기 200 하면 될 거다. 맞지? 오케이? 어쨌든 됐다. 그럼 이제 남은 2개의 창문은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붙이고 싶은데 자 일단 색깔이 다 다른 것도 중요하기는 해.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그것보다래. 그보다 먼저 고민할 거. 이쪽 방향으로 2개를 붙일지, 이쪽 방향으로 2개를 붙일지부터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 모양의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할까? 두 번째 정사각형 남아있는 창문 하나는 어느 방향으로 붙일까? 부터 골라준 다음에 남아있는 4개의 자리에다가 전부 다 뭐? 4 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또 장난치려면 뭐도 하겠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는 빨간색이 2장, 파란색이 1장, 초록색이 1장이다.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 알았죠? 끝. 답 내볼까? 6 곱하기 4 곱하기 23입니다. 됐죠? 얼마예요? 516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144에 4배 하면 얼마야? 576이구나. 576이 되겠습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6, 2, 맞지? 다음 92번. 방금 문제, 근데 그 모의고사 기출로 돼 있잖아. 방금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순열조합은 있잖아. 지금 마플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요거 좀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다른 단원들은 사실 모의고사 문제를 무작정 막 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거나 좀 너무 좀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순열조합은 진짜 모든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거는 이제 뭐 지금 만들고 있기는 한데 시험 대비 교재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직보 때 줬던 책 있죠, 책. 그거를 조금 요번에는 조금 미리 줄 건데 기출 문제 조금 하다가 바로 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제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잘 봐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왔었고. 자, 어제는 가보자. A 곱하기 10의 4승, B 곱하기 10의 3승, C 곱하기 10의 제곱, D 곱하기 10 더하기 2라고 표현된 어떤 수가 있대. 그렇게 결국 A는 만의 자리, B는 천의 자리, C는 100의 자리, D는 10의 자리, E는 1의 자리 숫자로 각각 사용했다는 얘기다. 맞지? 그렇게 해서 5자리 자연수 A, B, C, D로 얘기를 했대. A만, B 1000, C 100, D 10, E라고 부르겠지. 그 수중에서 5의 배수이고, 요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E에 대한 얘기다, 그치? 앞에서부터 만의 자리, 천의 자리, 백의 자리 하면서 각각 자릿수를 나열을 해가지고 n의 배수 만들기 이거 설명했었지. 한 번 더 할까 말까? 나열해서 2의 배수 만들기, 나열해서 3의 배수 만들기 이런 거 할까 말까? 아이 돌아버리겠네. 가자! 한 번 더 간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내가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것들 잘 정리해둬라. 나열해서 n의 배수. 뭐뭐 썼어? 더해서 짝수 홀수, 곱해서 짝수 홀수부터 시작해서 나열해서 n의 배수 만들기, 그리고 더해서 3의 배수, 더해서 5의 배수 이런 거 만들기도 있었고 곱해서 2의 배수나 곱해서 3의 배수는 적어둬라서 좀 쉽고. 알았죠? 방금 내가 말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 2개가 있어. 하나는 요거 나열해서 n의 배수 만들기, 하나는 더해서 3의 배수, 더해서 4의 배수 만들기. 알았죠? 자, 자주 나온다. 어쨌든 나열해가지고 뭐 하자? 2의 배수를 만들고 싶어. 뭐 해주면 돼요? 홍승현 씨. 누굴 보면 됩니까? 마지막. 그걸 이제 우리는 1의 자리라고 그러죠. 1의 자리가 뭐면 돼? 승현아. 짝수면 됩니다. 물론 0도 포함. 알았죠? 자, 그래서 나열해서 3의 배수 만들기. 규리나 기억나냐? 그렇지, 맞아요. 모든 자리에 숫자들을 보는 거지. 근데 요새는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1, 2, 3, 4 얘네들은 숫자라고 부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도 하나의 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12 같은 거는 숫자라고 안 하고 수라고 하죠. 그때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수야 숫자야. 숫자가 맞지. 왜 0부터 9까지만 들어가니까. 근데 요새는 1의 자리 수라고 해버리더라. 10의 자리 수라고 하고. 요새는 좀 좀 이상하더라. 나는 일단 옛날처럼 그냥 숫자로 부를 거예요. 모든 자리 숫자들의 합이 뭐가 되면 된다?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얘네랑 이제 형제. 9의 배수. 뭐 하면 돼요? 모든 자리 숫자들의 합이 뭐면 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연아 씨 이번에는 나열해서 4의 배수를 만들어 봅시다. 뭐예요? 를 숫자로 봅니까? 수로 봅니까? 그렇지. 자, 기억나죠, 얘들아? 쭉 나열되어 있는 거에서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보는데 이번에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뭐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로 바라봤을 때 얘가 뭐면 된다? 4의 배수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어떻게 늘어놓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다. 뭐다? 4의 배수죠. 왜? 30이니까. 맞지? 늘어놓다가 724다. 4의 배수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마지막이 24니까. 알았죠? 그런 식으로 본다. 맞죠? 마지막 두 자리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띄우나 나열에서 n의 배수 뭐 하면 돼요? 그렇지. 1의 자리 숫자가 뭐면 된다? 0 아니면 5. 너무 쉽다. 그쵸? 끝. 자, 그래서 이 뭔데 이거? 5의 배수 만들기. 그럼 이가 뭐다? 0 또는 5.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뭐 하자? 근데 0을 쓸 수가 없네. 제일 처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렸다 맞지? 그래서 이는 무조건 5입니다. 여기는 5다 그죠? 자, 그때 A는 제일 커. 누구랑 비교했을 때? B와 C랑 비교했을 때 A가 제일 크고 B가 중간, C가 제일 작아. 두 번째, 근데 C와 D와 E, 5도 비교했을 때 C가 D보다 작고 D는 5보다 작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겠네?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야? C야, C. 왜? 첫 번째 조건에서도 C가 있고 두 번째 조건에서도 C가 있어. 자, 만약에 우리가 얘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9C의 3으로 풀면 돼. 맞지? 맞죠? 9C 3 해서 왜 C야? P가 아니라 왜 C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제일 큰 게 A고 제일 작은 게 C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겠다. 맞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C를 다시 써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뭐 몇 C에 몇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왼쪽에서 첫 번째 C를 골랐는데 두 번째에서 또 C를 고를 수는 없지.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동그라미 친 거에서 C를 골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D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C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D를 고를 수 있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D를 고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달라진다. 맞나? 그럼 뭐 하자? 어쩔 수 없네. C의 결과가 뭔지에 따라서 D가 달라진다. 수영도를 그리든 하나하나 나누든 경우 나누기밖에 방법이 없네요. 1번 C가 1일 때 2번 C가 2일 때 3번 C가 3일 때 4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 다시 한번 E가 5인데 얘가 3면 D는 그대로밖에 없잖아. 알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나눌 거고 내가 지금 색깔 구분 좀 할게요. 얘를 빨간 거, 얘를 흰색으로 풀게요. 자, 하나. 빨간 거. 그러면 C는 일단 1이야. 그럼 일단 우리는 뭐 해? A, B부터 골라보자. A와 B를 고르는 방법 뭐예요? 1보다 큰 수 몇 개? 8개 중에서 A와 B가 가져갈 2개를 골라주면 되는데 C야 P야? 이번에도 역시 C입니다. 왜요? 저 고른 거 중에 큰 게 A고 작은 게 B니까. 두 번째 여기서는 2부터 9까지니까 7개 중 2개 고르기 얘는 6개 중 2개 고르기겠죠. 알았냐? 뭐 골랐어? A와 B를 골랐어. 자, 그럼 이번에 뭐 해보자? D를 골라보자. 자, D는 근데 어때? C와 5 사이. 그럼 어때? 1과 5 사이니까 2, 3, 4. 3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는 2개 중 하나, 여기는 1개 중 하나 고르기죠. 끝났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곱해서 각각 나오는 놈들을 더해주시면 다 되겠지. 알았니? 첫 번째 거 얼마니? 저기 제일 기네. 18 곱하기 4. 84. 얘는 21 곱하기 2. 42. 얘는 15. 더하면 126, 130, 141. 네, 답이 없어요. 뭐야, 미쳤나봐. 뭐 이런 식이다. 일단 어떻게 고르는지 알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부터 좀 보자.
뭐가 잘못됐어? 왜 이렇게 커? 내 답은? 아, 서로 다른이구나. 아, 스트레스 받아. A, B에서 고른 거를 D는 쓸 수 없다, 맞지? 아, 이건 좀 심하잖아. 순서 바꾸자. 다시 간다. 아하. D부터 풀래요. 이유는 D는 1보다 큰 게 끝이 아니라 5보다 작아야 되는 제한 조건이 하나 더 있지만 A, B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자유롭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A, D를 이제 고르자. 뭐 하면 돼? A, D가 아니라 A, B. 뭐 하면 돼? 1보다 큰 수 중에서 두 개 고르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D가 뭔가를 썼지. 그거 하나는 빼야 되겠지. 원래는 1부터 9까지 총 8개였는데 2부터 9까지 총 8개였는데 D에서 사용한 거 하나 빼야 되니까 7개 중 2개 고르기. 얘는 6개 중 2개 고르기. 얘는 5개 중 2개 고르기. 아까보다 하나씩 줄이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곱하고 곱해주면은 얘는 10, 얘는 30, 얘는 63. 그래도 너무 큰데? 맞냐? 21, 3, 63인데? 아, 돌아버리겠다. 5도 그냥 5가 아니었죠. 2죠. 에이, 또 줄여. 자, 왜 또 줄어드는지 알겠지? 6, 5, 4입니다. 자, 왜 또 줄었어? 아까 D 것만 고민했었는데 E가 가져간 5도 못 쓰지. 5는 그냥 없는 수 취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 더 줄였어. 이 정도면은 그냥 틀린 게 아닌가 나도. 얘는 45고요. 스물이고요. 6입니다. 답은 71이겠네요. 답은 몇 번? 샵물. 되었나요? 어때요? 하셨겠죠? 주관식은 나도 틀렸다. 이런 씨. 끝. 정리해 주세요. 707번. 92번. 방금이 90인가? 아, 707번. 얘들아, 근데 지금처럼 3의 n승, 9의 n승, 아니면은 뭐 6의 n승, 7의 n승 같은 것들, n승들. n승들은 전부 다 1의 자리는 로테이션. 반복되는 거 아니었나? 2의 n승은 2, 4, 8, 6, 2, 4, 8, 6, 2, 4, 8, 6 반복되고요. 3의 거듭제곱은 3, 9, 7, 1, 3, 9, 7 반복합니다. 3, 9, 7,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4의 거듭제곱은 4, 6, 4, 6, 4, 6 반복돼요. 5는 그냥 5. 6은 6, 6, 6. 7은 7, 9, 3, 1, 7, 9, 3, 1 반복합니다. 8도 마찬가지고 9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 다 1의 자리는 반복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마지막에 물어보는 10의 n승, 1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 자체가 1의 자리 숫자 구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A는 어떻게 반복된다? 3의 거듭제곱에 1의 자리니까 3, 9, 7을 반복하는 거야. B는 9의 똑같은 거듭제곱. 그래서 A가 3이면 얘는 9. 얘가 9면 얘는 1. 9, 1, 9, 1, 9, 1, 9, 1 반복합니다. 9의 거듭제곱들은. 알았나요? 요거 기본 상식.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 점들은 어디에 있는 점들이다? 첫 번째 3,9 저 멀리. 그 다음에 9,1, 9,1 한 요즘. 그 다음에는요 7,9. 7,9는 어디야? 뭐 한 요쯤 있겠지. 9보다는 좀 왼쪽. 여기 7,9. 마지막은 1,1. 한 요쯤. 그렇게 만든 사각형이 아닌데? 뭐야? 이 점인데 그냥? 됐죠? 세 꼭지점을 하는 서로 다, 야, 왜 이렇게 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게 다가 맞나? 좀 엇갈려 나와요. 점들이 좀 늘어나는데. 뭐 점이 세 개, 네 개밖에 없나 봐.
이 점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43 아니야?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답 4개 맞아? 점이 한 6개, 7개 돼야 그 일직선상에 점들이 한 4개, 3개 놓여 있어야 뭔가 좀 다양한 풀이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쉬워졌는데? 이게 왜 터프야? 다 아니지? 아니지? 그지? 뭘 잘못했는지 보자. 어쨌든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점의 좌표 찍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면 되고 그것들 중에서 고르자가 나오는데 3, 9, 7, 1 맞는데? 9의 n승 91199 설마 저 n과 요 n이 다른 n이야? 그러니까 3 넣으면은 이게 x좌표가 3이면 이게 3의 1승 5승만 말하는 게 아니라 3의 1승 5승 말하는 거잖아. 1승 뭐 5승 9승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똑같은 1승 똑같은 5승을 보자는 게 아니라 혹시 3,1이나 뭐 9,9 7,1이나 7,9 1,9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아 그지? 그 n승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는 n이고 하나는 m으로 해줘야 따로 놀지. 이거는 아마 뭐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낸다면 따로 놀게 해줬을 것 같다. 알았지? 그래서 살짝 알아보기 편하게 바꾸면 자연수 n과 m에 대하여 3의 n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9의 m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A로서 가는 것 자체가 3, 9, 7이 되고 B로서 가는 것 자체가 그냥 1과 9만 있다고 칠게. 알았죠? 그러면은 요 점들을 다 찍어주세요. 얘기인 것 같아. 자, 가보자. 뭔가 그래야 일직선상에 놓인 점들도 많고 하겠네. 자, 간다잉. X좌표로서 가는 것은 3, 7, 9, 1. Y좌표로 가는 것은 1, 2, 3, 4, 5, 6, 7, 8. 어이씨, 어디까지 가? 9. 자, 여기에 찍히는 모든 점들 다 얘기하는 거지. 이거 좀 지울게. 이거 이제 다 썼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점이 몇 개? 8개. 그러면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는데. 자, 빼야 되는 게 몇 개 있다. 그죠? 뭐 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직선에서는 중복되는 직선. 맞죠? 자, 삼각형 언제 안 만들어집니까?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4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들은 전부 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그게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네. 끝. 답은 56에서 8. 답은 48인가 본데 그러면? 승희 맞아? 땡큐. 끝. 여기까지. 아이 말을 좀 제대로 해주지. 어쨌든 끝. 얘들아 경우 나눠야 될 거 있지.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원판이 누구야? 제일 큰 원판. 왜? 제일 큰 원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밑에 있는 놈들을 하나도 안 보이게 해버리잖아.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개로 보이려면 일단 제일 큰 원판보다 위에 뭔가 놓이기는 해야 돼. 맞죠? 근데 그 위에 보이는 게 딱 하나만 더 보여야 돼. 그러면 제일 큰 원판 위에는 지금처럼 뭐 해줘야 돼? 제일 큰 원판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제 위에 쌓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또 제일 위로 가져야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음? 알았음?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로 큰 원판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원판을 위에서부터 1, 2, 3, 4, 5라고 해볼게. 1번 제일 큰 원판을 제일 위에다 두는 거는 안 되니까 요렇게는 둘 수 있겠다 맞지? 제일 위는 안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제일 큰 원판을 위에서 세 번째에다 놓자. 왜 더 커진 거 같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아니네. 제일 큰 원판 위에 세 개를 놓고 제일 큰 원판 놓고 그 밑에 하나 놓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그림처럼 제일 큰 원판을 제일 위에다 두고 밑에 네 개 깔기.
됐음? 뭔 소리야? 미쳤나봐요. 제일 큰 원판을 제일 밑에 까요. 여기.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자, 여기까지 됐니? 됐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두 번째 원판이 아니지. 두 번째 큰 원판이 아니지. 나머지 원판들 중에서 여기에 누가 놓이는지를 봐야 되고, 위에 그놈들 중 제일 큰 것만 제일 위로 깔아주면 되지. 알았나요?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봅시다. 얘는 이 위에 아무거나 와도 되고 밑에도 아무렇게나 깔아도 되지. 맞지? 무조건 얘 보이고 얘 보일 거 아니야. 한 4팩이야. 24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4개 남아 있잖아. 4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뭐 위에다가 2개 뽑을 때는 C 조합으로 뽑습니다. 왜? 큰 게, 그 뽑은 2개 중에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근데 밑에 2개는 남아있는 거 2개를 깔 때 2P의 2도 좋고 2 팩토리얼도 좋고. 됐습니까? 그다음 얘는 똑같죠? 4. 잠깐만. 4개 중에 이거는 좀 고민해야겠다. 자, 간다. 4개 중에 3개를 일단 뽑는데 무조건 크기가 뭐 1, 2, 3, 3이 제일 크다고 했을 때 3이 1이 아니지. 3이 1도 되지만 3, 1, 2도 되지.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일단 고르기는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제일 위로 깔고 그 다음에 밑에 2개는 자리 바꿀 수 있지. 됐죠? 그리고 이거 고민하는 게 그냥 1인 거고. 그렇지? 저기서 이 빨간색 잎했고 여기서 빨간색 잎은 다르다. 색깔 다르게 해줄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하자. 뭔가 추가된 거니까. 요거는 밑에 거는 제일 큰 원판 밑에는 똑같다고.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슷하죠? 원래는 뭐 4C, 4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일 큰 원판을 제외한 나머지 원판들이 다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무조건 여기 깔고 뭐만? 얘네들만 배열하면 되잖아. 300. 알았어?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6이고 얘는 12, 얘는 8 더해주면은 30, 20, 50 이렇게 되겠네. 할 수 있겠죠? 정리 잘 해두세요. 요것도 학교 시험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가자. 행이 뭐고 열이 뭔지 아냐? 합해서 행열이거든? 행이 뭐고 열이 뭐요? 그러니까 늘어놓을 때 이거는 기본 상식 뭐 하긴 방학 때 했었잖아 우리. 이렇게 늘어놓죠.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1행, 2행, 3행 쭉쭉쭉. 그리고 데이터들이 또 옆으로도 늘어놓죠. 표 그리겠지, 표. 엑셀처럼. 여기가 1열, 2열, 3열. 괜히 하나 더 먹었다. 4열. 이거는 기본 상식. 엑셀도 뭐 구글 시트도 우리가 배우는 행렬도. 알았죠? 그리고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 4개 또는 뭐 2개, 뭐 여러 개를 행과 열로 늘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늘어났다면 이 녀석은 이 행렬에 뭐 1행, 1열 성분이라고 하고요. 색깔 다 빨간색이 좀 그러네. 얘는 몇 행? 1행. 몇 열? 2열. 얘는 2행, 1열이겠죠. 얘는 당연히 2행, 2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생김새를 바라봤을 때 몇 행? 2행, 2열, 행렬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각각 성분이 없고. 알았죠? 그리고 요 생김새를 우리는 뭐?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기본 상식. 알았지? 뭐 2 바이 2라고도 해. 2 곱하기 2라고도 하고 2 바이 2라고도 하고. 알았음?
이런 식으로 뭔가 놓여 있는 것들을 행렬이라고 한다. 일단 행렬이 뭘 말하는지까지는 알겠는가? 어떤 몇 개의 수나 문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괄호를 묶어 놓는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성분은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 저 A, B, C, D들, 쟤네들을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리고 행렬 자체는 이제 전체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져 있니?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불러요. M행 N열이라고도 부르고. 알았죠? 그리고 여기 I, J 성분. 이건 뭐다? I행 J열. 1행 1열 성분이라고 하고 2행 1열 성분이라고 하고 했었던 거 있지. 얘를 뭐라고도 한다? 1행 1열 1,1 성분. 얘는 뭐? 1행 2열 성분. 얘는 뭐? 2행 1열 성분. 얘는 뭐? 2행 2열 성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요 녀석을 이제 이거는 쓸 거 하나도 없음. 그건 저기 있는 거 다 한번 말로 설명해 주는 것 뿐이야. n 곱하기 n 꼴의 행렬이 있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m과 n이 똑같아졌어.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n 곱하기 n 행렬이 되면은 이거는 뭐라고도 부른다?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몇 차?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건 몇 차 정사각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겠죠. 2차 정사각은 뭐다? 2 곱하기 2 행렬. 알았어? 여기까지 너무 쉬운 것들 막 예를 들고 있죠. 지금 우리 방학 때 다 한 건데, 그치? 우리 반 했나 근데 행렬? 아,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 덧셈 뺄셈 정도는. 그래, 너무 무시했구나 내가 너희들. 알고 있지, 시연아? 자, 갑니다. 그래서 뭐 몇 콤마 몇 행렬, 몇 콤마 몇 성분, 몇 곱하기 몇 행렬 이런 것들 읽어주기 얘기 몇 개 나오고 나면 이제 바로 뭐 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러 갈 거야 이제. 알았음? 자, 여기서 이제 행렬의 연산으로 넘어갈 건데 그 녀석은 좀 이따가 쉬었다 갑시다. 알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금 쉬었다가 연산부터 해서 몇 가지 외워둬야 되는 성질들은 쉬고 나서 한 방에 쫙 갈게요. 알았죠? 네. 자, 보자. 그래서 어쨌든 행렬의 정의. 그리고 나서 두 개 이상의 행렬이 같아야 된다. 그럼 뭐 한다? 말 그대로 생김새와 모든 각각 대응하는 성분들이 동일하면 된다를 나타내는 말들은 굳이 내가 쓰진 않을게요. 알았죠? 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I행 제어를 AI 제어로 표현한다라는 것도 문제에서 항상 해주는 약속이지 항상 우리가 지키는 약속은 아니라서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러 간다? 행렬에 대한 연산을 하러 갈 겁니다. 자, 그때 뭐 한다? 뭐 너무 이제 기본적인 연산밖에 없어서 그냥 거의 책 보고 읽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써줄 게 없고 뭐 하자? 두 개의 행렬들을 더하자. 그때 뭐 해야 된다? 각각 같은 위치에는 성분들끼리 더하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행렬들을 더할 때는 여기 있네. 더할 때는 뭐 한다? 성분들도 더하고. 그리고 행렬끼리 뺄 때는 뭐 한다? 성분끼리 뺀다. 복호 동순이라고 해서 복부호 동순이라고 해서 알았죠? 그리고 명칭 하나가 나오는데 모든 성분이 싹 다 0이 되는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할 건데 뒤에 나온다. n차 정사각 행렬에서 뒤에서 나올 거야. 이건 안 써도 돼. n차 정사각 행렬에서 우리는 I열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다 1111 나오는 그 외 나머지 성분들은 0000 나오는 그런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거 좀 더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모양의 정사각 행렬에서는 E라고 부를 겁니다. 알았죠? 그거 뒤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바로 나오나? 안 나오네. 그리고 실수배,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할 때는 뭐 한다? 모든 성분들을 다 K배를 할 때는 모든 성분들을 다 K배 해주시면 돼요. 모든 성분을 싹 다. 알았지?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 뺄셈, 행렬들이 덧셈과 실수배는 뭐 한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 한 번 더 나오네? 뭐 이건 패스. 뭐 연립도 패스. 어차피 그 뭐야 교환 법칙 성립한다. 이걸 가지고 그냥 연산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서 패스. 곱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서 곱셈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덧셈은 생김새가 똑같아지면 돼. 예를 들어서 이행 일렬 행렬이 있었다면은 더하기가 가능하려면 얘도 이행 일렬 행렬이면 돼. 처음에 있는 게 3행 2열 행렬이면은 그 더하기 빼기에 뒤에 있는 행렬도 똑같은 모양 3행 2열이면 돼요. 알았죠? 그런데 곱셈을 할 때는 뭐 한다? 자, A와 B라는 행렬 두 개를 곱할 거야. 이 곱셈의 연산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자, A라는 행렬을 보니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치자.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을 볼 때 N 곱하기 K 행렬이면 돼. 뭐가 똑같다? A의 열의 수와 B의 행의 수가 반드시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B와 A를 곱하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K와 M이 똑같다면 가능하지만 거꾸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곱하기에 대해서는 AB와 BA는 같다 다르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다. 같을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알았지? 같지는 않다가 맞겠구나. 왜? 아예 하나는 곱하기 연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어떻게 곱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성분기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M 곱하기 K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뭐? M 곱하기 K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왠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바로 갈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1빵, 2, 3 뭐 이렇게 나와있다 치자. 자, 몇 행 몇 열? 2행 3열로 가볼까? 2,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치자. A라는 행렬은 2행 3열이라는 행렬이다. 맞죠? 두 번째, 그럼 곱하기 가능하려면 여기는 뭐 해야 돼? 3행. 그래서 세 줄이 있어야 돼. 그때 여기는 좀 많이 해보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몰라. 자, 이렇게 있다 치자. 3행 몇 열? 4열.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올 것이다? 2행 4열이 나오겠지. 맞죠?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알았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연산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곱하기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에 있는 행들을 싹 다 여기는 열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싹 다 곱해줘요. 그럼 1은 얘랑 곱해주고 0은 얘랑 곱해주고 2는 얘랑 곱해주겠지. 맞죠? 1, 0, 2를 뭐 한다? 셋 다 더한다. 그래서 얼마? 3 하고 여기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는 얘랑 그 다음에는 얘랑 곱해서 옆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옆에다가 쫙 써줘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내가 얘들 일부러 111을 잡았거든. 계산 단순하게 하려고. 다 곱해주면은 다 뭐 나온다? 3333 나온 거를 옆으로 써주면 됩니다. 어디다가? 위에 줄 가지고 그 계산했으면 위에 줄에다가. 그럼 이번엔 뭐 한다? 밑에 줄을 다시 한번 아까처럼 곱할 거야. 얼마 나와? 4 나오죠? 그 4를 이렇게 써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곱셈 가능하지? 이제 기억나지 다시?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 자, 해보자. 자, 뭐 해볼까? 요거 구해봐. 1767번 곱셈. 행렬의 곱하기 연산은 그림처럼 행동 자체를 약간 그림처럼 눈에 익혀둬야 돼. 그 뭐랄까 영상을 눈에다 집어넣어놔. 항상 어떻게 곱하냐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야. 알았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A와 B를 먼저 곱해보자. 뭐 한다? 쓰기는 이렇게 쓰겠지. 그냥 곱하기처럼 이렇게 쓰겠지.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곱하라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곱하겠지. 얼마? 2A 나오잖아. 2와 A와 2를 곱하라고. 그 다음에는 얘랑 2줄.
여기서 이 줄이 아니라 이거 했으니까 이제는 요 줄로 가는 거지. 3A죠. 그 다음에 뭐 있어? 여기 가로줄 또 있잖아. 1, 2, 3. 요런 식으로. 자, 하나 더 해볼까? C까지 곱해보자. C. 아이씨. 잠깐만. 자리 하나만 좀 뺄게. 두 번째 거를 해보고 나면 좀 더 명확해질 거다. 자, 여기다 하나 더 곱한다. 누구? C. C가 뭐예요? 2, 마 1, 마 4, 3.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 마 4, 마 1, 3. 자, 간다. 어떻게 하자고? 얘랑 얘네들이랑 얘네들끼리 곱합니다. 알았죠? 이거를 너네가 내가 왜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거 백날 쳐다봐봐야 안 외워져. 외우는 게 아니거든. 공식처럼 가는 게 아니거든. 알았음?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신분 막대기 없나? 들고 가자.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하라고. 그래서 위쪽, 왼쪽 위에 쓰라. 알았음? 결과 뭐 나온다? 4A-12A. 바로 써도 되나? 그 다음에는 뭐? 위에서 오른쪽으로 곱하니까 위 오른쪽. 여기다 쓰는 거지. 맞나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9A, 7A. 바로 쓰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아랫줄 왼쪽.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 8이야. 그럼 여기는 9 마이 7이네. 이렇게 되겠지. 알았음요? 요렇게 계산해 주세요. 약간 이거를 이미지화를 해놔, 곱하기는. 알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그 녀석들의 합이 0이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답은 2번이겠지. 알았죠? 곱하기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 그냥 할까? 지금 막 손가락 꼬고 막 고개 돌아가고 난리 났어요, 지금. 헤헤이, 참. 자, 좀 더 쉬운 거. 요거는 1768번 한 번 더 해볼까? 일단 A 플러스 B는 먼저 구해놓을까? 자, 얘들 보자. A 더하기 B는 뭐예요? 그냥 성분들끼리 더하면 되죠. 2, 0, 0, 2. 2, 0, 0, 2. 됐지? 그래서 A에다가 A 플 B를 곱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자? 1011에다가 2002를 곱하래. 요것만 연산해봐. 더하기 빼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성분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방금처럼 이미지로 눈에 익혀두세요. 아이고, 목이야. 자, 어떻게 곱하라고? 10을 이렇게 1이 2랑 0은 0이랑 알았죠? 2 0 2 예? 2 2빵 2 2가 맞겠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더하면 6 5번이겠네요. 답은 일단 5번. 알았죠? 곱하기 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또 잠깐 넘어갑니다. 자, 무엇? 이거는 패스.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는 패스. 이런 거, 뭐, A제곱 구하기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산하라. 별게 없어요. 그냥 뭐 한다? A-B의 제곱을 구하란다. 뭔가 공식 있나 제곱을 하는데? 아니, 없어. 자, 뭐 하면 돼? A 빼기 B를 구하는 거야. 잠깐만, 이건 그거 들어봐. 자, A 빼기 B를 구하는 거야. 뭐 나와요? 1. A. 빼면은 나 빼기가 안 돼. 마이너스 3. 2.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한다? A 빼기 B라는 행위를 뭐 해봐? 제곱을 해봐. 그럼 뭐 하면 돼?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 두 번 곱하기죠. 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순서로 쓸게요. A, 2A, 3A. 여기도 마이너스 9. 여기도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자, 그런데 각 성분의 합이 뭐다? 모든 성분의 합이 8이다. 다 더해보자. 뭐 나와? 마이너스 3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온다. 맞지? 그게 얼마? 8이 돼. A는 마4.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딱 풀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전부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 뭐 하는 줄 알아? 자, 봐봐. 보고 들어봐야. a-b의 제곱이라며. 왜 웃죠? 안 할 것 같지? 한다? 이걸 합니다. 잘 봐요. 아, 이게 더 지저분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이고.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야. 아직 그리 보여주나? 그냥 다르다 하면 끝나는데. 자, 간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 5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9. 마이너스 2배. 빰. 2a 플러스 2. a. 4, 5. 뭐? 3. 됐죠? 간다. 자, 어차피 연산을 5 이렇게 빨리 해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계산다. 마이너스 5a 플러스 1. 3a.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a 플러스 4. 자, 행렬 자체가 달라. 그게 문제야. 뭐 합은 일치할 수도 있겠지, 우연하게. 일단 행렬이 근데 일단 다르잖아. 오케이? 나는 지금 요걸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왜? 잘 봐. 보기 들어봐. 왜 이게 틀렸나? 어디서부터 틀렸냐면 여기서부터 틀렸어. 그거를 설명하려고 가지고 온 거다. 자, 뭐 a-b든 a 플러스 b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가 뭐야? a 뿔 b, a 뿔 b. 그때 a를 분배하잖아. 뭐가 만들어져? a 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b를 분배를 하잖아. 뭐 만들어져? ba 플러스 b제곱. 이게 ab랑 ba가 그냥 일반적인 수의 덧셈, 뺄셈, 곱셈은 다 똑같았잖아. 맞지? 그거 한 번씩 막 썼거든. 근데 행렬은 방금 얘기했죠. ab와 ba는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아니지. 기본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르고 특수한 케이스로 같아진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며 달라. 근데 같다고 풀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알았어요? 절대로 A마 B 상태에서 제곱을 한다면 연산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 공식들이 행렬로 넘어와서는 와장창 깨진다. 물론 성립하는 곱셈 공식이 있고 성립하지 않는 곱셈 공식이 있어.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A 뿔 B와 A마 B를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합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마이너스 AB 플러스 BA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맞게 하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로 써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는 있겠지. 이것이 성립하도록. 그 말은 뭐야? AB와 BA가 똑같도록 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AB를 직접 구해봐. BA를 구해봐. 식의 생김새는 다르겠지. 하지만 서로 같은 행렬이 돼야 되니까 1행 1열끼리 같다, 2행 2열끼리 같다. 거꾸로 했다. 1행 1열끼리 같다, 1행 2열끼리 같다, 2행 1열끼리 같다, 2행 2열끼리 같다. 그 식 4개 연립하면은 ABCD 나오거든요. 알았어? 그런 문제는 등장하겠지. 알았나요? 자, 그거 설명하고 싶었고 조용히 해 밖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네. 유형 10번에서 뭐 한다? 여기서 뭐 ABC와 ABC 결합 법칙은 내 맘대로 막 먼저 해도 돼. 대신에 앞뒤 자리만 안 바뀌면 돼. 뭐 교환 법칙만 함부로 안 쓰시면 돼요. 여기 지금 A, B, B 다르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놈과 연관된 곱셈 공식들은 다 깨지는 거야. 삼순 같은 거 함부로 막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 했다? 이거를 먼저 전개를 한 다음에 A, B에 대입한 게 아니라 A 빼기 B라는 행렬 자체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했던 거임. 알았음? 시키는 그대로 안에서부터 순서대로 연산한 거임. 알았음?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 아까도 내가 분배할 때 말 없이 그냥 막 하긴 했는데 지금 A를 어디다 곱했어? B 뿔 C에다 앞에서 곱했지.
분배 법칙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분배 법칙 써도 돼. 대신에 앞에서 곱했다면 뒤에도 다 A, B, A, C. 실수로 막 CA로 잘못 쓰는, B로 잘못 쓰는 일만 없으면 돼. 반대로 뒤에서 곱했다면 뒤에서 곱하는 거니까 A 뒤에 C, B 뒤에 C가 곱해지게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죠? 요런 것들만 좀 조심해주면 돼. 근데 실수배는 내 맘대로 막 바꿔도 돼. 실수배는 자, 실수배는 먼저 K를 A에다 곱하든 B에다 곱하든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K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좋다. 알았죠?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쭉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가면 돼. 이거는 그냥 근과 계수관계를 역연결시킨 것뿐이라 크게 의미는 없고. 근데 손톱 다 갈려. 뭐 크게 의미는 없고. 뭐 이차함수 최대 최소도 앞단원을 연결시킨 것밖에 없어서 별로 다른 거 없고. 곱셈공식 어딨냐 도대체. 이거는 좀 이따 해야 되고. 곱셈공식과 관련된 말이 하나도 없나? 그냥 다 풀어놨나? 아, 여기 있다. 아니잖아. 없네. 아, 여기 있네. 곱셈공식 뭐 유형이 10번까지 오냐? A 뿔 B의 제곱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A 제곱, 요거, 주황 색깔. 너네들 책에는 무슨 색이지 이게? 초록색인가? 주황색에 보색이 보여. 초록색이요? 몰라. 아무튼 거기 보면은 A 뿔 B의 제곱을 절대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을 하지 마세요. 그 밑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마찬가지, 합차도 마찬가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 AB의 전체 제곱. 이건 뭐다? AB 곱하기 AB야. 그래서 AB, AB인데 애들이 뭐 AA, BB로 진짜 많이 실수하거든. 요것도 조심해야 돼. 알았어요? 전개 제곱을 함부로 막 분배해 주시면 안 돼. 알았지? 그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곱셈공식들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알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넘어가냐면 이거는 말했던 거고 어디를 넘어가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거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몇 가지 성질들 또는 연산들이 있어. 뭐가 있냐면 A의 n승, A의 거듭제곱 얘기인데 요거다. 으이차. 자, 너네들이 반드시 외워두면 도움되는 거. 아까 내가 여기 슬쩍 연산할 때 내가 확 써버렸는데 일단은 A의 거듭제곱들은 그냥 똑같이 지수법칙 쓰는 거 똑같이 다 써도 돼. A의 5승은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승도 맞고 A의 4승 곱하기 A의 1승도 맞고 A의 1승 곱하기 A의 4승도 맞아. 오케이? 거듭제곱은 쓰면 써도 돼.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자, 뭐냐면 1, 0, 1에다가 여기에 뭔가 A가 있는 행렬이 있을 거야. 또는 1A, 0, 1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을 거야. 뭐야? A만 잠깐 제외하고 보면은 약간 아까 말했던 단위 행렬처럼 여기도 A만 제외하고 보면 단위 행렬처럼 근데 남아있는 요 2차 정사 행렬 중에 하나만 A, 하나만 A가 되는 이런 행렬들 N승을 한 결과 외워둬라. 1, 0, 1은 그대로야. 여기도 1, 0, 1은 그대로야. 나머지 성분 하나만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NA. NA로 바뀌어요. 요거는 상식처럼 기억해두세요. 물론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돼. 알았지? 근데 외워두면 편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연습했던 게 그거야. 암산을 한 게 저거 나는 쓴 거거든. 저런 연산들이 있으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나머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 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들인데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처음 보는 공식일 수 있으니까 물론 방학 때 배운 거 말고 행렬을 배우면서 처음 보게 되는 공식을 말하는 거다. 어휴 숨차. 알았냐? 알았냐? 응. 자, 두 번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유형 16번에 나와 있는 저 괄호 3번 나는 솔직히 안 씁니다.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와, 그럼 이거는 뭐 일일이 노가다예요? 아니, 나중에 이걸 대체하는 공식 하나 배워. 케일레 해밀턴을 정리하고. 오케이?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얘는 아예 집어넣어도 좋아. 외우려고 하지 마. 알았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요 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A에다가 1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B에다가도 1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녀석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단위 행렬 2가 2차 정사각 행렬이면은 1001이죠. 자, 그때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 어떤 거? 0110. 단위 행렬과 거꾸로 썼는 행렬 있지. 2차 정사각 행렬에서. 그때 상식 A제곱은 무조건 뭐다? 2다. 이거 상식처럼 외워둬라. 알았는가? 그걸 섞은 응용한 형태의 문제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거랑은 무관한데. 오케이? 이것들을 좀 응용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약간 저 녀석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나는 딱히 외우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끝. 알았음? 알았음? 오,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그냥 노가다 하셈. A를 제곱을 해봐. A를 3승을 해보고. 그게 더 빨라. 하다 보면은 규칙 나올 거다. 알았음? 규칙 찾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행렬이 다시 부활을 했죠. 그죠? 행렬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내가 자주 계속 해주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의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행렬은 뭐다? 그냥 무엇인지 알고는 있니? 덧셈, 뺄셈, 곱셈 같은 연산을 할 줄은 아니? 정도만 물어보는 수준으로 들어온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기본적인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연산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전처럼 행렬을 가지고 막 1차 변환, 회전 변환이라고 하면서 무슨 변환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 시절에는 행렬을 가지고 진짜 다양한 연산들을 했어. 근데 그거는 2학년, 3학년 내용이었고 1학년 때의 행렬은 그때도 덧셈, 뺄셈, 곱셈이 다였어. 막 역행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한데 그것들을 몰라도 다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요즘 너희들의 행렬이다. 행렬이 다시 한번 부활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공대에서 좀 사실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너네 책에는 있나 모르겠는데 행렬을 가지고 있잖아. 너네 실생활에다 활용을 시킨다. 요런 게 있어요. 뭐 해보세요. 다음 표 1은 마트와 편의점에서 목동화 참외의 가격을 나타낸 거고 표 2는 영희와 철사가 구매한 복숭아 참외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때 A라는 행렬을 지가 만들어놨고 B라는 행렬도 지가 만들어놨는데 A 곱하기 B에 대하여 이행 2열 성분이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행 2열은 어떻게 만들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어디? 요거 곱하는 거잖아. 그지? 다시 한번 뭐? 1000이랑 2가 곱해져 있고 그리고 800이랑 5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아? 맞죠?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 1000 복숭아 편의점에서 철수가 2개 샀네. 800원 참외 편의점에서 철수가 5개 샀네. 아, 그러니까 철수가 복숭아 2개, 참외 5개를 편의점에서 샀을 때 나오는 가격을 의미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편의점에서의 철수의 지불 금액. 뭐 4번.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바로 행렬의 활용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뭔가 엄청난 연산이나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만들었어? 그런 거 전혀 없지.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 봤지. 근데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너희들이 연산을 할 줄 안다면 언제? 공대에서 사용을 해. 자, 그래서 추가를 한 거야. 옛날에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문과 학생들 미분과 적분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너희들로 치면 미적분 1. 지금 현재 고2, 고3으로 치면 수학 2를 안 배웠어. 그 시절에는 그냥 수열이 끝이었어. 수학에. 수능 수학의 문과 학생들 끝은 야! 수열이 끝이었어. 대수, 너희들로 치면 대수가 끝이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과에서 제일 어려운 과 중에 하나가 경제학과죠.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미분과 적분 없이는 못해. 근데 애들이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 고등수학을 공부하면서 미분도 할 줄 모르고 적분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조차 구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분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거든, 교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그래가지고 문과 학생들도 기본적인 미분 정도는 하게끔 만들어서 생긴 게 지금 너희들의 미적분 1이. 그런 식으로 실제로 대학 과정에서 필요로 하거든. 근데 지금 요거 행렬
언제 많이 쓰냐면 너네들이 대학교 가면은 공대 출신으로 공대로 이제 전공을 하러 이제 대학교 갔다. 뭐 엄청난 실험을 하겠죠.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에 맞는 실험, 건축공학이면 건축공학에 맞는 실험, 뭐 생명, 물리, 화학 등등 실험을 할 거 아니야. 그 실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계산하니? 아니잖아. 그지?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다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뭔가 결론을 산출을 한단 말이야.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을 때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산들이 다 매트릭스, 행렬이거든. 근데 행렬을 읽을 줄도 몰라. 실험이 가능하겠니? 아니, 실험은 가능하겠지. 데이터화가 가능하겠니?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렬 자체를 읽게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행렬의 연산 정도만 들어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뭐 역행렬이 어쩌고저쩌고 회전 변환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행렬을 읽을 줄만 아셈. 연산을 할 줄만 아셈. 또는 어느 성분이 무엇을 뭐 원하고 있는 건지 어떤 연산을 한 건지에 대한 그것만 이해만 해오셈. 딱 요 정도 수준. 그래서 막 수많은 공식들 다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에 관련된 문제 나중에 뭐 너희들 시험 요거 좀 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 몇 개 보여줄게. 실제 옛날 기출 문제들. 알았어?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끝나요. 이게 답니다. 박수 치고 있네요. 어때요? 할만할 것 같죠? 실제로 할만하다. 자, 행렬 파트는 숙제 어디까지 내릴 거냐면 서술형 전까지 1867번까지만 숙제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숙제가 몇 문제냐면 130문제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숙제가 많은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뭐 내신 기출로 들어갈 건데 내신 기출은 그렇게 많은 문제 안 낼 거야. 기출 문제 딱 2회분 정도. 아이고 잠 깨세요. 우리가 무슨 반이야? 화토야 월토야? 화토지. 토에서 화 갈 때는 당연히 2개면 딱 충분하고 화에서 토 올 때는 모르겠다. 뭐 가끔씩 뭐 3개를 줄 때도 있으려나. 실제 기출은 한 3개. 근데 내가 만들어주는 기출들이 또 있을 거거든. 걔네들은 한 2개. 그거 좀 많이 어려워. 알았죠?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낼 거니까 요번 숙제 잘 해오도록 하시고 한 2개 정도만 더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요. 요걸로 넘어갈 건데 설명이 아니라 풀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 건데 자, 이거 지금 한번 풀어놔 봐봐. 몇 번? 1859번. 풀어보세요. 기기. 여러분, 행렬은 연산만 남아있다. 그래서 K 구하라잖아. 사실 뭐 해도 돼? 그냥 단순하게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 돼. 그다음에 E는 1빵빵1이니까 A제곱만 구하자. A제곱 정도는 뭐 연산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13. 곱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주면 뭐예요? 12 마이너스 3이니까 9.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연산을 해주면 이거 뭐니까 14, 3, 마구 3. 그래서 몇 배 이렇게 찾아가면 돼. 응, 계산이 틀렸어? 미쳤나봐요. 13. 뭐? 마구가 아닌 거야? 왜요? 내가 뺄셈을 미쳤나봐요. 뺄셈을 뭐 하고 있냐? 0 빼기 9 마구 맞잖아요. 왜 그래요? 0에서 9를 빼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K는 얼마다? 3. 이렇게 해도 3.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못 푸는 문제 아니다. 알았어? 그런데 좀 다르게 풀 수 있다. 다 이 유형에서 원하는 거야. 뭐냐면 아마 너희들이 처음 볼 수도 있는 유형 하나가 있는데 2차 정사각형렬 ABCD에 대하여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A는 일단 제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A의 1차항과 A의 상수항, 다른 말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있는데 요 앞에 붙는 개수가 있잖아. 1행 1열, 2행 2열의 성분을 가지고 둘이 뭐하셈? 더하셈. 그리고 앞에 몇 배? 마이너스 배. 그 다음에 여기는 뭐하셈? AB 마이너스 BC. 나중에 너희들이 막 행렬을 가지고 막 역행렬 하면서 뭐 이것저것 연산을 할 때는 AD 마이너스 BC라는 연산 진짜 많이 보거든.
어쨌든 이렇게 크로스 곱한 거 하나, 이렇게 크로스 곱한 거 하나를 둘이 빼요. 그거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거 항상 성립하는 모든 2차 정사각형을 해서 항상 성립하는 하나의 정리다. 알았어?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된다 정도 하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다시 풀어주면은 1차, 2차 정사각형이고 A에 대한 2차식, 1차식 상수항.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식 뭐? 케일리 해밀턴 정리. A와 D를 더해주면 뭐예요? 마 3입니다. 그걸 부호 바꿀 거니까 뿔 3.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BC 뭐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넘어간 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야. 알았어요? 알았죠? 요런 연산도 있다 정도만 참고만 하세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모르면 틀린다? 아닙니다. 단순 연산으로도 풀 수 있어. 대신에 불편하게 좀 2승, 3승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뿐이지. 알았음?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해는 사실 끝.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보고 나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 틀려올 거다. 어떤 거? 행렬의 아까 곱셈 해봐서도 알지만 행렬의 연산 자체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해올 거고 잘못된 곱셈 공식을 막 써가지고 틀려오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실수 정도는 사실 본인들 스스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곱셈 공식을 잘못 쓴다던가 분배를 잘못한다던가 이항을 시킬 때 나도 모르게 좌변우변 곱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행렬끼리 뭐 순서를 예를 들어 잘못 쓴다던가 분배하다가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씩 좀 틀려오는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위주로만 풀이하고 나면은 이번 시험은 끝. 시험 대비는 끝. 알았지?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기출문제 작업 시작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클리닉 테스트 또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너희들 화요일이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출 문제들을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 좀 나올 거다. 알았어? 자, 클리닉 때는 실제 기출을 좀 위주로 풀릴 거야. 그리고 클리닉 말고 수업 때 나가는 숙제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낼 겁니다. 근데 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험 대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자료 하나 쭉 던져주는 식으로 이제 책 한 권 나갈 거다. 그 시험 대비용 교재. 알았죠?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했고 행렬 잘 풀어오세요.